이번 영상에서는 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팅의 개요입니다. 자, 부팅은 컴퓨터에 전원이 켜진 후에 운영체제가 가동되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부팅은 시스템에 장착된 하드웨어를 먼저 이제 인식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상주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에 설치된 운영체제 부팅 과정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원을 딱 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바이오스가 먼저 어, 동작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스에 보면 뭐 CPU가 뭐라든지 아니면 CPU의 뭐 가상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메모리 인식 상태라든지 하드웨어 인식 상태 같은 하드디스크 인식 상태 같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하드웨어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스는 뭐 시모스 셋업이라고 예전에 부르기도 했고요. 보통 이제 F2 키나 뭐 딜리트 키 같은 거 이렇게 부팅 전원 킴과 동시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서 뭐 다양한 설정 같은 거 확인하고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바이오스 기반의 이제 하드웨어 검사가 끝나면 이제 그 보통 초작 예전에 우리 시모스 셋업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시모스 셋업에 설정된 이제 부팅 디스크로 이제 확인을 통해서 이제 부팅 디스크로 그 부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드 디스크에 이제 보면 디스크의 앞부분에 보면 MBR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고 부릅니다. 그 영역에 보면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이건 뭐 리눅스를 설치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책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MBR 영역, MBR이 뭐냐면 쉽게 디스크 맨 앞부분에 보면요. 부팅 레코드, 부트 레코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대로 MBR이라고 부르고요. 초기에는 이제 512바이트를 여기에 할당을 해서 이제 여기에 물론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쓰기는 하는데 여기 MBR에 이제 이 부팅을 주관하는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 여기 설치가 되고요. 대표적인 리눅스는 이제 그럽이라는 걸 씁니다. 그럽이 여기 설치가 되고 여기에 이 MBR 영역에 또 뭐가 기록되냐면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파티션 정보도 이제 마스터 부트 레코더 영역에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은 이제 환경 설정을 토대로 이제 운영체제 부팅을 시작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이제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부팅 과정이요. 리눅스의 부팅 과정은 일단 MBR에 설치된, 또 말씀드리지만 MBR은 마스터 부트 레코더입니다. 그리고 각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윈도우를 설치하시게 돼도 윈도우도 NT부트로더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NTBTR로부터 약자로 부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리눅스는 이제 그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의 역할은 부팅을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특정 운영체제가 잘 로딩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만약에 뭐 리눅스랑 윈도우랑 동시에 깔았다. 그 반반 깔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멀티 부팅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뭐 이게 뭐 하드디스크라고 했을 때 반은 윈도우를 깔고요. 반은 리눅스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윈도우를 부팅하고 싶고 어떨 때는 리눅스를 부팅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 우리가 멀티 부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하고 리눅스를 부팅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역할이 이제 이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그럽이라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럽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어, 그 부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부팅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콘솔로 로그인할 건지 아니면 이제 X 윈도우가 부팅돼서 X 로그인할 건지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부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거를 이제 크게 하드웨어 인식 단계하고 소프트웨어 인식 구동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드웨어 인식 단계라는 거죠. 하드웨어 인식은요.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이 이제 그룹이 실행이 되면은 일단 리눅스 설치 시에 이제 인식된 하드웨어 설정대로 이제 부팅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리눅스 설치할 때 보면 뭐 하드디스크나 뭐 램이나 이런 걸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하드웨어의 정보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부팅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설정들을 좀 변경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운영체제의 핵심, 유닉스의 핵심은 커널이거든요. 이 커널한테 이제 특정한 이제 그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정보를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 값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팅 메뉴에서 부팅 상태에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그 그룹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지만 A키를 누르게 되면 가장 쉽게 이 커널 매개 변수라든지 커널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이런 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뭐 뒷부분에 뭐 ACPR 오프라든지 뭐 ID, no DMA 뭐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그 지정을 통해서 부팅에 할 때 이제 하드웨어에 관련된 정보를 일부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팅 하드웨어 인식 단계는 일단 이제 커널 매개 변수, 그 부팅을 주관해주는 그 그룹한테 커널 매개 변수를 이제 전달하거나 수정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이제 하드웨어 인식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눅스에는 이제 특정 하드웨어 사용에 이제 커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리눅스 커널은 하나의 덩어리 형태인 이제 모노리딕 커널 형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노리딕 단일형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다른 뭐 그러니까 특정 하드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커널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커널이 이 사운드 카드가 뭔지, 이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커널에 포함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운드 카드도 수백 가지가 넘을 거고, 특히 그래픽 카드도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모듈은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걸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필요에 따르면 이제 커널에다가 해당 관련 모듈을 집어넣으면 커널이 이제 해당 그 하드웨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듈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은 이제 커널과 이제 분리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약에 장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듈로 해서 커널에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뭐 사운드 카드면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면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에서는 이제 이런 모듈 관련된 설명 설정 파일은 뭐 etc 밑에 moduproof.conf라든지 아니면 etc 밑에 moduproof.ddx 안쪽에 등록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하드웨어를 인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단계가 이제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인식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단계. 소프트웨어는 일단 이제 시스템 부팅이 돼서 이제 커널이 가장 먼저 이렇게 로딩이 되면, 그러니까 부팅이라는 건요, 하드웨어 인식이 끝나게 되면 이 부트 매니저 프로그래밍 그룹이 커널을 로드하게 됩니다. 자, 커널을 로드하게 되면 커널을 일단 루트 파일스 최상위죠. 최상위를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한 다음에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읽기 쓰기가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쓰기가 가능한 형태대로 이제 다시 마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프로세스인 이닛 프로세스라는 걸 발생을 시킵니다. 커널이 프로세스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닛 프로세스 딱 하나입니다. 즉 부팅이 일어나서 하드웨어 이상이 없네? 이제 쓸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냥 커널은 이닛 프로세스 하나만 싹 이렇게 발생시키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닛 프로세서가 이제 그 관련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되는데, 이닛 프로세서는 이제 etc 때 이닛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설정된 뭐 디렉토리 환경을 읽어서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네, 정리해 보면 다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네, 일단 요 이닛 프로세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커널이 발생시키는 프로세스는 init이라는 프로세스 하나만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 init 프로세스는 도대체 뭘 보고 동작을 하냐라는 거죠. 그 init 프로세서가 이제 가장 먼저 참고하는 파일이 etc 밑에 init탭입니다. init탭. 이 init탭은 이 런 레벨, 실행 레벨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팅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뭐 윈도우 95에서도 뭐 안전 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행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레벨에 따라
불러와야 될 환경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도 사용하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ETC 밑에 inittab이라는 어떤 이제 그 파일에서 먼저 네, 레벨을 인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팅과 관련된 파일들이 이제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ETC 밑에 marc 대문자 s.conf에는 뭐 시스템 초기화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rc.d 밑에 rc.sys init이라는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요 스크립트는 어떤 역할을 하든 호스트명을 설정한다든지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지정한 뭐 컴퓨터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점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레이드 LVM이라는 장치, 뭐 하드디스크 관련 장치입니다. 뭐 그런 장치가 뭐 활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쿼터 같은 거 설정되어 있으면 쿼터는 사용자 용량 제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컴필레이션 파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rc.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뒤에 레벨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레벨별로 어떤 서비스는 올리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데몬이라고 하거든요. 뭐 데몬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서브 프로그램 같은 계열의 그것들을 데몬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데몬들을 부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레벨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rc.con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rc.local이라는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사용자가 만약에 내가 MySQL이나 뭐 아파치 웹서버 같은 거 따로 깔았어요, 소스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부팅할 때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다가 이 안쪽에다가 실행 파일 경로를 절대 경로를 이렇게 등록하든지 실행 파일명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네, 이 시스템 부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해당 서비스를 실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에서는 만약에 건든다라고 하게 되면 etc 및 rcm 밑에 rcm 로컬 파일은 아마 건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대로 네, 로그인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이제 런레벨 이니탭 먼저 읽어드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니탭에 등록된 이제 런레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실행 레벨, 실행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레벨. 자, 실행 레벨은요, 이닛이라는 어떤 이제 데몬이죠.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닛 데몬에 의해 실행되는 실행되어질 내용이나 시스템 초기화 등 정해둔 이제 여러 가지 모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눅스는 총 8개의 레벨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8개. 일반적으로 이제 실행 레벨은 0번부터 6번까지 총 7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 또는 뭐 대문자 S, 소문자 S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1번 레벨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이제 그 1번 레벨보다도 좀 더 최소화해서 뭐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뭐 점검할 때 적합하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상황에 따라 S가 원래 싱글의 약자거든요. 일이 원래 1번 모드를 우리가 싱글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싱글 모드하고 1번 레벨하고 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데 보통 이제 거의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나 대문자 S는 주로 이제 심각한 읽었을 때 이제 이머전시 모드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머전시 모드. 그러니까 유지 보수할 때, 점검할 때 들어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3번 아니면 5번으로 서버로 쓰는 경우 3번 아니면 5번입니다. 3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값이 5번이거든요. 5번이 이제 X 윈도우로 뜨는 그런 리눅스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X 윈도우를 쓰지 않는 일종의 서버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파일 한번 보고 파일 한번 열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 그냥 캣으로 봐도 되겠죠? 캣 etc 밑에 inittab 파일 이렇게 해보시면 뒷부분에 이 파일은요 다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팅할 때 이런 파일들을 이렇게 읽어드린다라는 게 설명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inittab이 딱 하나였었어요.
그 5버전, 저희가 이게 CentOS 6버전이었으니까 5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일이 없이 한 파일로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일을 좀 분리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설정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딱 하나. 네,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올려보면 저기 보면 이제 런 레벨 이렇게 되어 있죠. 런 레벨 되어 있고 뭐 아이디가 init 디폴트의 약자입니다. 즉 init의 기본값이라는 거죠. init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팅 시에 시행되는 최초의 프로세스를 이제 init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5라고 설정되어 있죠. 5를 보면 위에 설명 보면 5번이 X11이라는 거죠. X11이 뭐냐면 엑스윈도우 현재 버전이 11 버전입니다. 그래서 X11, 엑스윈도우 11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뭐냐면 지금 이 우리가 로그인하는 것처럼 엑스윈도우 기반을 로그인하도록 하는 모드가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엑스윈도우 안 쓴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링스 서버가 한 대가 아닙니다. 막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쓰다 보니까 엑스윈도우를 다 일일이 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엑스 매니저라든지 뭐 VNC 이런 걸 쓰면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접속하기도 불편하고 자, 그 다음에 엑스윈도우를 띄우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서버에서는 엑스윈도우를 안 띄웁니다. 안 띄우고 필요할 때마다 물론 엑스윈도우 기반이었던 요즘에 다양한 도구들이나 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타텍스라는 명령을 가지고 띄우긴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혼자 저희처럼 이제 하나만 쓰는 경우에는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사용하는 게 편하니까 5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서버를 쓰고 굳이 엑스도 잘 안 쓴다 그러면 그때 쓰는 모드가 3번입니다. 3번 풀 멀티 유저 모드죠. 저희가 보통 이제 창조할 때 컨트롤 알트 F 2번 누르면 요 화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딱 뜹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즉 콘솔 모드로 로그인한 우리가 이걸 콘솔 모드 또는 텍스트 로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콘솔 또는 텍스트 모드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바꾸시면 즉시 저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0번이 되어 있죠. 0번 헐트죠. 네, do not set init default this라고 되어 있죠. 딱 이 설명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0번하고 6번이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 6번이라고 하잖아요. 리부시라고 되어 있죠. 예, 전원 딱 키면 재시작하고 전원 딱 키면 재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5번 누르다가 6번 하시면 자꾸 재시작돼요 이렇게 예전에 초창기에 아마 전화하시고 뭐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여기 6번으로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재부팅 할 때 뭐 리부시라는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닛이라는 명령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건 이닛이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이게 최초의 프로세스이기도 한데 위치하시고 이렇게 init 해보시면 init이라는 명령 SVN 디렉토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init하고 6하고 엔터 딱 치시잖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재부팅 돼요. 즉시. 저게 레벨 6으로 즉시 바꾸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확 재부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0번이나 6번은 종료를 하거나 재시작할 때 호출되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세팅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눈여겨보셔야 될 게 1번이 싱글 유저 모드라고 되어 있죠. 즉, 한 명이만 로그인하는 모드입니다. 즉,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생성되어 있는 루트입니다. 루트. 즉, 1번 모드는 루트로 로그인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멀티 유저 모드라고 되어 있죠. 위드하고 NF+ 되어 있고, 더 same as 3 if you do not have network. 네트워크가 안 되면 3번 레벨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2번은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멀티 유저 모드라는 거죠. 즉, 왜냐면 컨트롤 F 2번 이렇게 누르면 원래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으로 6명이 로그인할 수 있죠. 컨트롤 F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쭉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이건 다시 컨트롤 F 1번 창인데 기본적으로 6명 로그인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네트워크 되지 않고 로컬에서 그냥 여러 명이 로그인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링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unUsed라고 되어 있죠. 사용하지 않는 레벨이라는 그런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4번 레벨을 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4번 레벨에는 이런 데몬들이 실행되라, 이런 데몬 실행되지 말라 이렇게 정해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면 일단 0번은 시스템 중지, 종료할 때 호출되는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번 먼저 설명드리면 재부팅 할 때 6번, 리부시 6자리 않습니까? 6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재부팅 할 때 시스템에서 호출되는 레벨이고요.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단일 사용자 모드, 싱글 유저 모드라고 되어 해놨죠. 보통 이제 루트 사용자로 부팅하는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네트워크나 서버 파일 공유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뭐 할 때 쓰냐면 루트 페저스를 잃어버렸다. 루트 페저스 일어난다. 그러면 1번 웹으로 들어가. 만약 가장 뭐 그나마 이제 쓰임새가 있는 게 이제 루트 페저스 복구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깨졌을 때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점검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1번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2번은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다중 모드라고 이렇게 설명 나오죠. 네. 기본적으로 3번과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3번과 동일한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모드가 3번이라는 거죠. 멀티 유저, 뭐 다중 사용자 모드고요. 리눅스 초기에 뭐 엑스윈도우가 잘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윈도우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뭐 가끔 쓴다라고 하게 되면 3번을 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엑스윈도우 자체가 메모리를 좀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100메가 이상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 3번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금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설치하게 되면 지정되는 모드죠. 엑스윈도우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사용자가 로그인 사용하는 그런 모드가 바로 5번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